나는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다. 누군가의 기억에 남을 만큼 대단한 인생도 아니었고 그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내는 평범한 노처녀였을 뿐이다. 사람들은 내 인생을 두고 굴곡이 없었다고 말하겠지만 실은 굴곡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을 뿐이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남편 하나 없이 늙어간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 눈총을 받는 일쯤은 익숙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냐? 왜 결혼 안 했냐? 그런 말들에 대답하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귀찮아졌다. 내 하루는 늘 같았다. 새벽에 일어나 국수집 문을 열고 점심 장사가 끝나면 어머니 산소에 들러 풀을 뽑고 말을 건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 그날도 별다를 게 없었다. 아니, 어머니.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 산소에 오르기 전까진 말이다. 하늘은 유난히 잿빛이었고 바람은 이유 없이 거칠었다. 괜히 마음이 불안했지만 그 불안이 그렇게 큰 운명을 데려올 줄은 몰랐다. 산소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처음에 짐승이 울고 있는 줄 알았다. 가느다랗고 끊어질 듯한 소리. 하지만 귀를 기울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건 분명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이 산속에, 이 외진 곳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주변을 둘러보자 산소 옆 나무 아래 놓인 낡은 포대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열어보는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포대기를 젖히자 파랗게 질린 아기 얼굴이 드러났다.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고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도망치고 싶었다. 모른 척하고 내려가고 싶었다. 이 일에 휘말리며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마치 나를 붙잡기라도 하듯 작은 손가락을 움찔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 나는 결국 무너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날 중 하필 오늘, 수많은 길 중 하필 이 산소역. 누군가는 분명 이 아이를 여기에 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포대기 안쪽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손으로 집어드는 것조차 떨릴 만큼 글씨는 급하게 휘갈겨져 있었다. 길게 쓰여 있진 않았다. 딱 한 문장.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 글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부탁이었다. 아니, 거의 유언에 가까운 절규였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 산소 앞에서 다시 한번 삶의 무게를 느끼며 말이다. 결국 나는 아이를 안았다. 포대기를 다시 꼭 여미고 내 품에 끌어당겼다. 집으로 내려오는 길, 아이의 체온은 점점 약해졌고 숨소리는 들릴 듯 말 듯 했다. 한 발짝만 늦어도 이 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다. 이불 위에 아이를 눕혀두고 손난로를 쥐어주며 숨이 붙어 있는지만 계속 확인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금 또렷해졌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아이는 살아남았고 이제 나와 이 아이는 되돌릴 수 없는 인연으로 묶였다는 것을. 그렇게 아이는 내 인생으로 들어왔다. 아무 준비도 아무 각오도 없이. 그때는 몰랐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조용한 동네가 언젠가 재벌 회장, 경찰, 기자들로 뒤집히게 될 줄도. 더 몰랐던 건 내 품에 안긴 이 아이가 평범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정체를 쫓는 사람들이 이미 어딘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말이다. 모든 비극과 기적의 시작은 바로 이날 어머니 산소 옆에서부터였다. 아이를 데려온 다음 날부터 내 인생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혼자 살던 노처녀가 어디서 아기를 데려왔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다. 불쌍하다, 대단하다, 미쳤다.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해도 믿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이다. 산소 옆에서 아이를 주었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될 게 뻔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아이를 숨기듯 키우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도 그 무렵이었다. 바람. 큰 뜻 없이 그저 하늘이 내게 맡긴 아이라는 의미였다. 문제는 돈이었다. 국수집 벌이로는 내 입 하나 먹여 살리기도 빠듯했는데 아기까지 키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다. 분유가, 병원비, 밤새 울어대는 아이 때문에 다음날 장사를 망친 날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포기라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차라리 시설에 맡기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낫지 않겠느냐는 악마 같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포대기 속에서 내 손을 움켜쥐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람은 이상한 아이였다. 울음이 적었고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직 말을 못할 나이인데도 내 얼굴을 오래 응시하는 눈빛이 어쩐지 어른 같았다. 처음엔 내가 예민해진 줄 알았다. 아이 하나 키운다고 별걸 다 의미 부여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장면들이 늘어났다. 하람은 숟가락을 떨어뜨려도 항상 같은 방향으로 떨어지는 걸 유독 유심히 바라봤고 시계 초침 소리에 리듬을 맞추듯 눈을 깜빡이기도 했다. 아기에게서 그런 걸 느끼는 게 정상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자꾸만 이 아이를 평범하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국수집 단골 중 한 명이 아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다. 이 아이 눈이 참 똑똑하네요.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다. 나는 웃어넘겼지만 그날 밤 잠든 하람의 얼굴을 보며 오래도록 생각했다. 혹시 이 아이에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불안으로 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왜 하필 산소였을까?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왜 아무도 찾지 않는 걸까? 아이의 과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너무 많은 질문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알았다. 이 아이를 키운다는 건 단순히 생명을 살린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 어쩌면 거대한 비밀까지 함께 떠안았다는 뜻이라는 걸. 그 비밀이 언젠가 나를 향해 칼날처럼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때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하람이 3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이 아이는 분명 내가 알고 있는 아이들과는 달랐다. 말이 빠른 편도 아니었고 괜히 어른 흉내를 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조용했고 늘 주변을 관찰하듯 바라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람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다. 아이의 눈이 너무 많은 걸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국수집에서 계산을 할 때면
하람은 늘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나는 아이 앞에서 숫자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장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었다. 그날도 밀가루 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러면 남는 게 없는데. 그 순간 하람이 내 손에 쥐고 있던 동전을 바닥에 하나씩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나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그런데 동전의 배열이 내가 방금 계산하던 금액과 묘하게 맞아떨어져 있었다. 우연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재료를 몇 인분 주문해야 할지 고민하면 하람은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고 그 숫자는 이상할 정도로 정확했다. 나는 일부러 틀린 숫자를 말해보기도 했다. 그러면 하람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다른 숫자를 가리켰다. 그날 장사는 하람이 가리킨 숫자대로 준비한 만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반복됐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하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알고 있었고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해하고 있었다. 무서웠다. 솔직히 말하면 기뻐하기보다 먼저 무서웠다. 이 아이가 이런 재능을 가졌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조용히 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숨겼다. 하람을 일부러 평범한 아이처럼 키우려 했다. 숫자 놀이를 못하게 했고 괜히 튀는 행동을 하면 괜한 꾸중도 했다. 하지만 아이의 재능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씩 밖으로 새어나왔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나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람이가 다른 아이들 문제까지 다 풀어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었다. 며칠 뒤 어린이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수학교사라고 했다. 아이들 관찰차 들렀다며 하람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호기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혼잣말처럼 내뱉은 한마디가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이상하네요. 이 아이 얼굴을 보니까 예전에 알던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이름을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하람의 과거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험한 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를 둘러싼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하람을 중심으로 서서히 원을 좁혀오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아직 몰랐다. 그 원의 끝에 재벌 회장이라는 이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수학교사가 어린이집에 다녀간 뒤로 나는 하루도 편히 잠들 수가 없었다. 그가 남기고 간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이다. 얼굴이 떠오른다. 예전에 알던 사람. 그 말은 애매했지만 묘하게 확신이 섞여 있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상이 아니라 분명한 기억을 더듬는 눈빛이었다. 나는 일부러 그 교사를 피했다. 어린이집에 갈 때도 시간을 바꿨고 하람을 데리러 갈 때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괜히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괜히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하람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문제는 더 커졌다. 아니, 이제는 숨길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람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문제를 풀었고 설명을 듣지 않아도 답의 구조를 이해했다. 선생님들은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점점 아이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그 수학교사가 학교로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우연을 가장하지도 않았다. 면담이라는 형식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아이보다 내 얼굴에 오래 머물렀다. 나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손만 만지작거렸다. 그는 하람의 문제풀이 노트를 펼쳐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다. 이 아이의 사고방식이 너무 익숙하다고, 누군가와 너무 닮았다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다. 현우. 순간 내 귀가 잘못된 줄 알았다. 세상에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그 이름일까? 나는 애써 표정을 숨겼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는 듯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다. 현우. 그 이름은 내가 주워온 아이와 절대 이어지면 안 되는 이름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람의 손을 평소보다 훨씬 꽉 잡고 걸었다. 마치 누군가 당장이라도 아이를 데려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이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려 했다. 산소에서 주웠던 포대기, 그 안에 있던 쪽지, 그리고 아이 목에 걸려 있던 작은 목걸이, 별 모양 장식이 달린 아주 오래된 목걸이였다. 값비싸 보이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허술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 목걸이를 몇 년 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급하게 준비한 물건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물건이라는 걸. 누군가는 아이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다시 찾을 걸 전제로 이 아이를 여기에 두고 간 게 분명했다. 그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하람을 찾기 시작한다면 나는 무엇이 될까? 구해준 사람일까? 아니면 가로챈 사람이 될까? 그날 이후 내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동네에 낯선 차가 보였고 국수집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들렀다. 그들은 국수를 먹으면서도 계속 하람을 힐끔거렸다. 나는 모르는 척했지만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하람을 중심으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움직임의 시작점에 재벌 회장이라는 이름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때부터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그가 이미 진실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불안 속에 놓였다. 하람은 여전히 학교에서 천재성을 뽐냈고 나는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수학교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이 아이 너무 익숙한데요. 누군가를 닮았어요. 정말 누군가를. 나는 그 누군가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나를 조여왔다. 그 무렵 동네에 나타난 낯선 검은 세단이 나의 시선을 붙잡았다. 차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번쩍 스쳐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하람과 함께 놀이터에 앉아 있을 때 그 검은 세단이 우리 앞에 멈춰 서는 걸 보았다. 차문이 열리자 날카로운 정장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남자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탐색과 확신이 섞인 눈빛이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나는 하람을 뒤로 숨겼다. 그는 우리를 그냥 지나쳤지만
손끝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내 이름을 중얼거렸다. 현우. 그 한마디에 나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가 충돌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하람의 방을 몰래 살폈다. 아이의 노트, 장난감, 작은 책상,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전해 보였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재벌 회장의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워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하람의 존재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분명히 이 아이를 찾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직감적으로 느꼈다. 하람의 천재성과 그 아이를 향한 관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람을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낯선 차와 사람들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압박감이 내 몸과 마음을 옥죄었다. 그러던 중 수학교사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알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 왔다.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진실은 이미 하람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는 재벌 회장 현우가 있었다. 내가 알던 현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하람은 천재였고 그 천재를 통해 현우는 자신의 과거와 숨겨진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아이를 지켜야 하는 동시에 다가올 폭풍을 대비해야 했다. 이제부터는 숨길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람의 미래와 재벌 회장 현우의 비밀이 하나로 얽히는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다. 하람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낯선 시선들이 나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차림새, 행동, 심지어 호흡까지도 모두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학교사가 남긴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불안과 호기심으로 동시에 자극했다. 나는 결국 결심했다. 하람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그때였다. 낯익은 고급 세단이 내 앞에 나타났다. 차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 재벌 회장 현우였다. 처음 보는 순간 나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나를 보며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람 내 아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과거 연인과 헤어져야 했던 현우. 그리고 임신한 연인이 홀로 아이를 낳고 사고 직전에 산소 근처에 아기를 숨긴 사건. 나는 처음으로 모든 퍼즐이 한 줄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현우는 단순히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걸 파헤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하람의 천재성, 수학적 재능, 호기심 많고 빠른 두뇌까지 그 모든 게 단서였다. 나는 하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의 미래, 그리고 그 아이를 둘러싼 진실은 점점 더 불안하게 다가왔다. 그날 밤 하람은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오늘 누가 날 쳐다본 것 같았어. 나는 아이를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절대로 누구도 우리 아이를 다치게 하지 않아.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현우가 하람에게 다가오는 순간 우리가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려올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나는 수학교사와 만나기로 했다. 그 교사는 내게 중요한 정보를 주겠다고 했다. 하람의 천재성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과거와 현우의 숨겨진 비밀까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나는 알았다. 단순한 일상이 사라지고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람은 여전히 천재였지만 그 천재성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누군가의 과거, 비밀, 그리고 미래를 뒤흔들 열쇠였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마침내 깨달았다. 재벌 회장 현우는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하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나는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현우가 진짜 하람을 찾으려 한다면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 불확실한 답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하람의 미래와 진실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하람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현우의 존재가 내 뇌리에 깊게 박혀 있었고 그가 우리 생활 속으로 점점 파고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학교사와 만나기로 한 약속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교사는 하람의 천재성을 오랫동안 관찰해왔고 그 능력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그 무언가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현우와 하람을 이어주는 결정적 연결고리였다. 교사와 만난 카페에 들어서자 그는 조용히 신문 기사 몇 장을 내밀었다. 이건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야. 그 속에는 과거 사건, 현우의 연인과 아기 관련 기록, 그리고 일부 숨겨진 증거들이 있었다. 나는 손이 떨리면서도 기사를 넘겼다. 한 장 한 장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졌다. 현우는 단순히 아버지라는 이름만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사건에서 빠져나온 모든 정보를 수집하며 하람의 존재를 포착한 순간부터 모든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서 하람과 함께 있었지만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낯선 전화, 정체불명의 방문자, 그리고 학교에서 날아온 미묘한 소문까지. 현우는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때 하람이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오늘도 누가 날 쳐다봤어.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현우의 존재는 이미 단순한 위협을 넘어 우리 가족을 압박하고 있었다. 교사가 말했던 특별한 무언가가 무엇인지, 현우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노리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다. 아이의 천재성을 이용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아버지로서 알아보고 싶은 걸까? 다음 날 나는 하람의 학교 주변을 살폈다. 낯선 사람들의 시선, 이상한 차량,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한 남자. 현우였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과 목적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느꼈다. 하람은 이제 안전하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우리가 숨겨야 할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하람 자신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하람에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자고 마음먹었다. 현우의 접근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될 것이고 우린 그에 맞서야만 했다. 그날 밤 나는 하람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람, 우리 앞으로 조심해야 해. 누군가 널 찾아오고 있어. 하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한 자신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알았다. 하람의 천재성은 이제 단순한 학업적 재능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고 진실을 지켜낼 열쇠가 될 것임을.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다. 현우는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에게 접근하는 순간 하람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우린 준비해야 한다. 현우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가 하람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걸 밝혀야 한다. 그때 문득 창밖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우리 집을 지나갔다. 현우였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긴장된 국면에 들어섰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에서 멀리 비치는 헤드라이트와 현우의 그림자가 아직도 내 시야에 남아 있었다. 하람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지만 눈빛이 평소와 달리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하람이 갑자기 수업 중에 질문을 받았다. 이 문제 너무 쉽지 않나요?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낸 하람.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학업이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하람에게 접근하려는 현우의 흔적이 곳곳에 남겨져 있었다. 수학교사는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다. 하람의 계산 능력, 패턴 분석력. 이건 단순한 천재성을 넘어선 거예요. 현우 씨가 관심을 가진 이유가 분명 있어요. 그는 그 능력을 이용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현우가 하람에게 접근한 이유가 단순히 아버지로서의 호기심만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람의 천재성을 이용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우연히 하람의 노트에서 평소와 다른 낙서를 발견했다. 누군가 날 보고 있어 숫자가 의미하는 건 하람은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우의 접근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천재적 직관과 분석력은 보통의 아이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현우가 우리 집 주변을 배회한 흔적을 확인했다. 그리고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우는 단순히 우리를 관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하람의 미래에 개입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때 하람이 내게 다가왔다. 엄마, 나도 알아. 누군가 날 찾고 있어. 그 사람 단순한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조차 이미 눈치를 챘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시간은 많지 않았다. 나는 수학교사와 다시 연락했다. 현우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교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건 하람이 가진 천재성을 이용하거나 혹은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확인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험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저녁이 되자 현우는 직접 움직였다. 우리 집 앞에서 차를 세우고 조용히 차 안에서 하람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아버지의 호기심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접근,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하람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하람, 오늘부터 조심해야 해.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하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 대신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알았어, 엄마. 내가 막을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하람의 천재성은 단순히 학교에서 빛나는 능력이 아니라 현우와 우리 가족이 얽힌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 것임을.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우린 현우의 계획을 하나씩 밝혀야 한다. 하람을 지키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불안한 예감이 남았다. 현우는 단순히 아버지의 호기심이 아닌 아이의 미래까지 좌지우지할 힘을 가진 남자였다.
그날 밤 창밖에서 다시 차 한 대가 지나갔다. 현우였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우리의 숨겨진 진실이 곧 드러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느낄 수 있었다. 하람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반짝이고 있었다. 단순한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실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하람, 오늘은 특별한 문제를 준비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하람이 손을 들고 문제를 읽는 순간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답을 찾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숨겨진 메시지를 해독하려는 듯 치밀하게 사고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우연히 하람의 노트에 끼어 있는 작은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현우와 한 여성이 함께 있었고 그 여성이 안고 있는 아기가 하람과 닮아 있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 하람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엄마, 이거 봤어? 나도 예전부터 알았어. 누군가 날 찾고 있다는 걸. 나는 말을 잃었다. 아이조차 이미 퍼즐 조각을 모으고 있었다. 그날 오후 현우가 직접 연락을 해왔다. 하람, 나랑 만나야 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하람을 붙잡았다. 아무리 천재라도 혼자 만나면 위험할 수 있어. 누군가 우리를 이용하려 한다면 아무것도 모른 척 하는 건 위험해. 하지만 하람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한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아버지라면 나한테 숨기지 못할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몰래 현우가 머무는 빌딩 근처로 향했다. 조심스레 건물 입구를 살펴보던 중 현우가 우리를 발견한 듯 갑자기 나타났다. 하람, 너 내가 찾던 아이 맞구나. 그 목소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분노, 후회, 그리고 오랜 시간 숨겨온 진심까지. 하지만 나는 직감했다. 이 순간 하람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현우는 단순히 아버지로서의 호기심이 아닌 무언가를 확인하고 때로는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제가 뭘 알아야 하죠?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거예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고 그 눈빛 속에서 한때 잃었던 시간과 후회가 서려 있었다. 그러다 현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하람, 넌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야 해.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드디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직감했다. 이 진실 뒤에는 또 다른 위험과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람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하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현우가 숨기고 있는 과거와 그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가 우리에게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하람의 천재성, 현우의 과거, 그리고 숨겨진 아기의 존재. 이 모든 것이 얽힌 순간 우리 가족의 운명이 지금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 속 현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길고 긴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과 위기가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현우가 머무는 빌딩 안으로 들어섰다. 하람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손마저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느껴졌다. 천재라는 단어가 이렇게 실감날 줄은 몰랐다. 현우는 우리를 맞이하며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다. 하람,
이제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내가 왜 특별한지, 그리고 내가 왜 너를 찾았는지. 그 순간 빌딩 안 한쪽 방문이 열리며 현우의 비서와 몇몇 경호원들이 뒤따라 들어왔다. 나는 순간 불안에 휩싸였지만 하람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오히려 호기심과 결심이 가득했다. 현우는 서류 하나를 꺼내 우리 앞에 놓았다. 그 속에는 과거 연인이 임신 중이었을 때 남긴 기록과 그 여성이 사고 직전 숨겨놓았던 산소 근처 아기 기록, 그리고 하람의 DNA 검사 결과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이제 너도 알겠지,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때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싶다. 하람은 잠시 서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눈을 들어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버지, 그럼 이제 무엇을 할 거예요? 제가 그냥 아들로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현우는 눈가가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내 선택이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숨겨진 과거와 내가 해온 잘못까지 모두 알려주고 싶다. 그 순간 빌딩 밖에서 경보가 울렸다. 현우가 긴장하며 전화기를 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하람, 내가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어. 우리가 마주해야 해. 하람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 준비됐어요. 무엇이든 맞서서 알아내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내 아이가 이제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힘을 가진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현우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좋다, 그럼 이제 진실과 마주하자. 빛이 꺼진 복도 끝, 그림자 속에서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과거와 미래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며 깨달았다. 하람의 천재성, 현우의 후회, 숨겨진 과거와 위험.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었고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람이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제 모든 게 시작이네요.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무엇이 기다리든 우리는 함께 맞서겠어.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그 순간 하람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우리 앞에 놓인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음을.